안녕하세요. 김성묵 전문예보 분석관입니다. 지금 제 옆에 사진이 몇 장 있는데요. 잎과 꽃 표면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인 서리, 프로스트입니다. 실제로 서리 현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서리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서리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 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서리가 발생하는 시기가 양력 10월 23일경인 상강 무렵인데요. 가을의 쾌청한 날씨와 더불어 밤사이 구름 없는 맑은 날씨 속에 복사냉각으로 인해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서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대상으로는 주로 최저기온이 나타나는 새벽 무렵에 서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리의 정의를 보면 어느 점 이하의 기온, 즉 영하의 기온에서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 상태의 물, 즉 수증기가 승화작용에 의해서 지표면이나 물체 표면에 얼음 결정으로 되어서 붙어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비늘, 바늘, 새털, 부채 등 다양한 모양이 있고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는 무서리, 아주 되게 내리는 서리는 된서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리가 발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이 승화작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다가 영상의 기온에서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대기 중에 기체 상태로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물, 즉 수증기가 액체 상태 물방울인 이슬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응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데다 이슬점 온도가 영하의 기온인 경우라면 응결에 의해서 액체 상태인 이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승화에 의해서 고체 상태인 서리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체의 수증기가 고체인 얼음으로 바로 바뀌는 과정, 이 과정을 승화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어떤 기상 조건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승화작용에 의해서 서리가 발생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야 하고요. 춥고 구름 없는 맑은 날, 바람이 약한 상태에서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기온이 크게 하강하면서 서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마련됩니다. 여기에 분지나 구릉지와 같은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진다면 서리가 발생할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늘에 구름이 없거나 적은 맑은 날씨여야 하는데요. 구름은 지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장파 복사를 잘 흡수하는 H2O, 즉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는 경우 마치 이불과도 같이 작용하면서 밤사이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열을 흡수해서 가두어 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상기온의 하강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구름이 없는 경우에는 밤사이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열이 대기를 지나 우주로 원활히 방출되고 기온이 크게 하강하게 되는, 즉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때 이슬점 온도가 영하의 기온이라면 서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년 중 서리는 시기적으로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10년간 서울 지역의 평균 서리 발생 일수를 월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서울의 경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서리가 내리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리 발생의 기본 조건 중 하나가 영하의 기온이라는 점을 방증하듯이 대부분 겨울철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서리가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 지역 12곳을 선정하여 지난 10년간 서리 발생 빈도를 조사해봤습니다. 12곳 중 서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춘천이었는데요. 춘천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데다 겨울철 상대적으로 온난한 바다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륙이 위치해 있어 복사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낮게 유지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서리가 가장 적게 내린 곳은 부산으로 상대적으로 온난한 남부지방에 위치하면서도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서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서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10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년 중 서리가 내리지 않는 이 공백 기간을 없을 무에 서리 상자를 써서 무상기간이라고 하는데
늦봄 마지막 서리부터 초가을 첫 서리까지의 기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막어원이 약 120일 내외로 가장 짧고 가장 긴 곳은 제주도로 275일 정도, 남해안은 250일 내외가 됩니다. 농가나 가수원에서는 이 시기 동안 작물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서리가 평소보다 늦은 시기까지 발생을 하거나 초가을보다도 더 일찍 첫 서리가 내리게 되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봄철 늦서리에 의한 피해의 경우 과실을 맺기 전 단계인 발화 시점이 대부분인데다 작물의 내조원성이 약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큰데요. 저온으로 인한 관행각, 결빙으로 인해 식물체 조직이 동결 파괴되거나 탈수에 의해 건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잎의 경우 서리 피해를 받으면 물에 삶은 것처럼 되어 검게 말라 죽게 되고요. 어린 과실의 경우에는 꽃받침 부분이 둥글게 얼어 죽게 되면서 그곳이 자라지 못해 기형과일이 되게 됩니다. 초봄에 녹차밭에 서리가 내리면 최고의 차로 꼽히는 우전녹차 수확은 포기해야 하고 백꽃이 서리를 만나면 배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차 재배지들이 제주도나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 가을철 이른 서리의 경우 봄철 늦서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지만 수확기를 맞이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리에 의한 고구마, 배추 등과 같은 작물에 출하를 앞둔 시점에서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 손님, 보석처럼 빛나는 멋진 사진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기상현상들보다도 농작물과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서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